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맥스 소프트 웹이나 효율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최적의 오픈소스 제안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안나경입니다. 네, 오늘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티맥스 소프트의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와 Q&A를 통해 많은 분들이 직면하시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유익한 내용을 발표를 해주실 서정원 상무님, 장우성 상무님, 그리고 양범모 상무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분씩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티맥스 소프트에서 기술 검증과 제품 릴리즈를 담당하고 있는 서정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티맥스 소프트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우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티맥스 소프트에서 공공부문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양범모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약 1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티맥스 소프트 담당자분들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완료 후에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하신 분들께 푸짐한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정원 상무님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최적의 오픈소스 제안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티맥스 소프트 서정원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공공부문과 기업 IT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착수하여 지금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나 현 정부의 화두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디지털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왜 디지털 전환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이런 오픈소스를 잘 사용하려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티맥스 소프트가 준비하여 제안드리는 솔루션이 무엇이고 어떤 고객들께서 저희의 솔루션을 통해 고민을 해소하실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전환에서 오픈소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좀 가벼운 질문 하나를 드려볼까 합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2020년 초에 해외 비즈니스 뉴스와 IT 뉴스에 많이 소개됐던 인터넷 밈이 하나 있었습니다. 트위터라는 소셜미디어에 누군가 질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누가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CEO나 공공부문의 기관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CTO 또는 CIO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5초 정도만 나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답을 떠올려 보시죠. 자, 실제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표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답은 누구도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약간 농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만 이렇게 디지털 전환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드라이브해야 하는 아젠다가 아닌,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없어질 아젠다가 아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촉발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2008년에 우리를 찾아왔던 위기가 금융위기가 아닌 코로나였다면 어땠을까요? 영상회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이지 않았고 재택근무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비스로서의 IT 개념이 막 등장했던 시기였기에 민간, 공공 모두 IT 인프라가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는 고정자산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 재난지원금 신청, 자녀 백신 당일 예약같이 폭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기간과 비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2010년대에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해둔 일들이 팬데믹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시간을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코로나22, 코로나24와 같은 이름으로 더 심각한 팬데믹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요? 우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지금 준비를 잘 해둔다면 어쩌면 지난번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디지털 전환의 의미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세계 경영의 화두로 던진 세계 경제 포럼의 정의를 확장해 한마디로 정의하면 디지털 전환이란 전통 사회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 모델, 제품과 서비스, 프로세스, 정책, 제도 문화 등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의 체계 전반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바꾸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혁신하거나 내부의 운영을 효율화하거나 심지어는 사업 모델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더 이상 비행기 엔진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연료 절약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가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벤츠, BMW와 같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전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IT 시스템과 관련된 밸류 체인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하신 그림이겠습니다만 전통적인 밸류 체인은 리니어한 성장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적합한 형태였습니다. 즉, 컨설팅 회사가 장기간 내부, 외부 분석을 해서 정답을 내주면 SI사가 그에 따라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하고 ITO 사업으로 후행 사업을 확보하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기에는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컨설턴트들을 포함해서 누구도 정답이 무엇인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소프트웨어 회사가 함께 가설을 찾고 빠른 속도로 기술적 POC를 수행해 나가면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고 대화해서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여 피보팅하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스타트업이 몇 년 내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기에 시스템 개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디자인 띵킹과 린 스타트업, 애자일 개발이 결합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문제 공간을 탐색하여 풀어내야 할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스템을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구현해내야지만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 세일즈포스닷컴 등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커스터머 obsession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2010년대에 수많은 빅데이터 플랫폼 프로젝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돈이 되는 케이스를 찾지 못했던 것이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디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개발자가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므로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위해 모델 기반으로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개발하여 빠르게 출시해보고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맞지 않으면 빠르게 피벗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통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단위 업무와 기능을 서비스화해서 이를 조합하는 방식의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나아가 MSA가 표준 아키텍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단계에는 매출, 이익 등의 지표로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객과 몇 번 인터뷰를 했는지, 긍정적인 반응은 몇 %였는지, 돈을 내고서라도 서비스를 쓰고 싶다는 사람은 몇 명이었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비율은 얼마인지 등을 지표하고 이를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이노베이션 어카운팅 또는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는 기법이 점점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공부문도 이런 IT 흐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가트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하게 공공부문에 대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진화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의 빠른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가트너는 특히 다음과 같은 10개 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부분은 그림에서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한 3가지 기술, 즉 클라우드, 가속화되고 있는 레거시 현대화, 그리고 컴퍼저블한 정부기관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3가지 기술 모두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제일 아래에 있는 컴퍼저블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 구성 가능하다는 의미는 기존 사일로식으로 업무 처리 프로세스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업무 처리 프로세스 단계나 애플리케이션을 유연하게 합치거나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듈화, API 등 현대적인 설계 원칙을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거시 현대와 관련해서는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기존 레거시 시스템이 폭발하는 트래픽을 처리하는 데 실패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레거시를 현대화하지 않으면 코로나 변종 출현 시에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Anything as a Service의 경우 2025년까지 글로벌 공공부문의 신규 IT 투자의 95%가 클라우드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공공부문의 IT 기반이 완전히 클라우드로 전환될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 클라우드는 비대면 상황에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효율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는 기존의 단순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해서 AI 기반의 지능형 산업, 미래 첨단 산업을 리딩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IaaS, PaaS, SaaS를 넘어서 AI as a Service, 데이터 as a Service, 블록체인 혹은 IoT as a Service, 심지어는 인공위성 as a Service로까지 확산되면서 다양한 첨단 서비스 자체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또 이러한 첨단 서비스를 다시 융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Anything as a Service, Everything as a Service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를 지탱하고 있는 기술은 어떤 기술일까요? 바로 오픈소스가 클라우드의 기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오픈소스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입과 입술 같은 관계이고 자동차의 엔진과 기름의 역할을 IT에서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통칭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엔진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선진사들인 아마존, 구글, MS, 레드햇 등의 올해 클라우드 전략 방향을 분석해봐도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오픈소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이미 투입한 수백 조의 연구개발비보다 전 세계 개발자들의 집단지성이 훨씬 더 강력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51.3%의 점유율로 상업 라이센스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소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이유는 구글, MS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들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오픈소스에 더 최신의 기술들이 담겨 있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커뮤니티에서 개선 작업에 참여하면서 품질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클라우드 분야에서 최근 많이 활용되는 도커, 쿠버네티스 등이 이런 오픈소스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빠르게 오픈 이노베이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환경 변화와 니즈에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IT 효율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래픽이 급증할 때 늘어나는 서버 대수만큼 상용 소프트웨어 벤더로부터 라이센스를 조달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오픈소스를 통해 라이센스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공부문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 공공부문의 오픈소스 도입이 확산 중입니다. 영국은 gov.uk라고 불리는 디지털 정부 추진을 위한 기술 지침 12개 중에 3분의 1이 오픈소스 관련 조항이며 가장 대표적인 조항은 3번 Be Open and Use Open Sour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디지털 가버먼트 추진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국을 만들어서 오픈소스 개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 구축 시 예산 절감, 서비스 혁신, 공공협력 강화를 위해 최소 20%는 오픈소스를 활용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가 기업과 공공부문 인프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의 첫 번째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는 통계 수치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전 세계 GDP 성장률은 20년 마이너스 5%에서 21년 플러스 4%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기간 전 세계 IT 스pen딩은 20년 4% 성장해서 21년 12% 성장하고 있어 어떤 의미로는 IT가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 클라우드 성장률은 25%로 단연 눈에 띄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IT 시장 규모는 21년 약 2,100조에서 25년에는 약 3,100조 원으로 연평균 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1년 약 840조 원에서 25년에는 약 1,560조 원으로 연평균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IT 시장에서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입니다. 이 중 오픈소스의 성장세가 단연 눈에 띄는데요. 오픈소스 시장 규모는 21년 21조 원에서 25년 61조 원으로 연평균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IT 시장 규모는 21년 35조 원에서 25년 45조 원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5%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1년 5조 원에서 25년 11조 원으로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오픈소스 시장은 21년 4천억 수준에서 25년 1조 원 수준으로 약 30%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위기는 기회를 만든다는 말처럼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클라우드의 시작을 알렸다면 팬데믹은 클라우드의 IT 재패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더불어 오픈소스 시장도 급격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공공부문의 경우도 2025년까지 모든 행정, 공공기관은 클라우드로 전환되어야 하며 전체 예산으로는 8,680억으로 1,261개 기관 49개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부문도 디지털 전환 기조와 맞물려 오픈소스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어서 오픈소스 도입 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영국, 미국, 호주 등의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넘어서 전 세계 최초로 SaaS 퍼스트 정부로의 도약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GE의 프레딕스 플랫폼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프레딕스는 IoT, 산업인터넷,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전환의 모범 구현 사례로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프레딕스는 조명기기, 발전기기, 엔진 등의 수많은 센서를 부착하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처리, 분석하여 에너지 절약, 고장 예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GE를 제조회사에서 에너지 절약 서비스 회사와 같은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찬 플랫폼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GE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프레딕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프레딕스의 기술적인 지향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레딕스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미드웨어의 95%가 오픈소스가 채택되었다는 점입니다. 시대를 선도한 최신 기술의 집약체인 플랫폼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 오픈소스를 통해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이런 오픈소스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서비스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의 운영 노하우가 담겨 있기에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면 글로벌 기업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GE가 오픈소스를 선정하는 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을 위한 기술 지원 서비스가 있는 오픈소스만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오픈소스들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개발, 유지, 보수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받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요. IT 서비스가 본업인 기업이 아니라면 오픈소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더 중요한 업의 본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오픈소스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술 지원 가능 여부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서는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로 구축되어 있던 레거시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오픈소스 기반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웨비나에 참석하실 분들 중에는 이미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셨기에 그 해법을 찾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왜 그렇게 오픈소스 도입이 어려운지, 그리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팀엑소프트가 어떤 솔루션을 준비하였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픈소스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저는 제일 먼저 최신 기술의 내재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들이 본인들의 운영 노하우를 담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 일단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오픈 이노베이션의 특성상 빠르게 발전하고 안정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기술을 내재화한다면 자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확보하고 기업과 기관의 대내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프로젝트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픈소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표준 기술을 활용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 솔루션은 어떤 다른 시스템과 같이 사용하게 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표준 통신 프로토콜을 디폴트로 사용하는 등 표준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일로화를 방지하고 상용 벤더에 대한 종속성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대한 공급, 기술 지원을 특정 업체만 할 수 있는데 그 업체가 상당 기간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이러한 효과는 코로나 등과 같이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려운 시기에 더 빛을 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들 네카라쿠베로 표현되는 요즘 잘 나가는 서비스 회사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생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오픈소스 운영 기술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들이고 성장하면서 오픈소스를 잘 다루는 엔지니어들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셀프 서비스로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들과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내가 직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오픈소스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큰 일입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대략 18만 종 이상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대부분의 오픈소스들은 범용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기보다는 운영 중인 시스템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문제의 수만큼 오픈소스의 종류도 늘어나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은총알과 같은 해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별된 오픈소스들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 문제없이 조합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고 최적화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컨테이너, DB,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브옵스 등 최소한 5가지 유형 이상의 솔루션들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들을 어떤 솔루션들로 구성해야 하는지, 최적화는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등을 직접 확인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셀프 서비스가 어렵더라도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내 오픈소스 인프라가 탄탄하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국내 오픈소스 인프라가 아직은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람이 부족한데 역량 있는 엔지니어들은 대형 서비스 회사들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오픈소스를 정말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글로벌 회사의 상용 제품이나 상용 오픈소스 제품에 다시 락인되는 현실도 종종 목격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티맥스소프트는 국산 시스템 소프트웨어 리더로서 오픈소스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티맥스소프트가 제시해 드리는 오픈소스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픈소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국내 기업과 기관들이 오픈소스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고 대규모 서비스 환경에서 검증된 오픈소스들을 저희가 직접 선별해서 통합, 최적화하고 기술 지원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기술을 지원하지 않거나 또는 중요한 핵심 업무들에 대해서는 일부 상용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기존에는 각각 다른 벤더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했지만 티맥스소프트는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즉 오픈소스와 상용 제품의 통합 지원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안정성과 성능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오픈소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티맥스소프트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객 시스템을 분석하여 비교적 간단한 단위 시스템들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또 핵심 업무 시스템들은 상용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방법론과 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오픈소스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품이 저희 하이퍼프레임입니다. 하이퍼프레임은 4가지 특징을 보유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제품 측면에서 하이퍼프레임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들을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 검증하고 각 오픈소스 간 최적화도 수행하였습니다. 오픈소스 솔루션들은 특히 관리 및 모니터링 측면에서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가 자체 개발한 관리, 모니터링 솔루션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적인 측면에서 티맥스는 미드레이어 전환에 대해 국내에서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산 미드레이어들을 전환한 경험이 풍부하고 체계화된 프로세스와 숙련된 엔지니어 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전환 서비스를 제공드릴 것입니다. 또한 도구 측면에서 툴 기반 전환을 제공해 드립니다. 즉 전환 전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고 공수를 산정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원 측면에서는 오픈과 상용을 통합해서 기술 지원하고 전국을 커버하는 조직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 측면에서 티맥스소프트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고민하시는 기업과 공공부문의 IT 담당자분들께 제안드리는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슈퍼프레임은 저희의 상용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대규모 분산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한다든지 데이터 통합이라든지 개발자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레임워크와 같이 대규모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공드리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모든 IT 시스템이 이 정도 규모와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절감이나 벤더 락인 방지를 위해 전체 아키텍처 중에서 미드레어, DB 플랫폼 정도를 오픈소스로 변경하시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비교적 단순한 시스템에서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고려하시는, 즉 오픈소스 기반의 리아키텍처링을 고민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이 오른쪽에 보시는 오픈소스 기반 하이퍼프레임입니다. 하이퍼프레임은 단순히 오픈소스들을 번들로 제공드리는 개념의 솔루션이 아닙니다. 저희가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오픈소스 중 특별히 클라우드 환경을 염두에 두고 고객분들께서 가장 범용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만한 엔터프라이즈 레디 솔루션들을 선정하고 각각을 검증하고 패키징하고 전체 관점에서 서로 잘 동작하도록 표준화와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용 솔루션과 동일한 기술 지원 프로세스를 제공드림으로써 오픈소스 활용에 있어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팀엑스는 체계적인 전환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과 서비스는 외산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토대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4천여 개 이상의 고객사의 시스템을 지원해 왔으며 이 중에 상당수가 외산 제품을 윈백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단위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부터 전사 차원의 모든 미드레이어를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수행해왔고 이러한 경험을 체계화하여 전환 프로세스에 담았기 때문에 저희의 전환 프로세스는 성공적인 전환을 보장하는 검증된 프로세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환 평가를 한 후 계획과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구축하여 최종적으로는 검증하는 단계까지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의 숙련된 컨설턴트와 엔지니어들이 안정적인 전환 가이드와 기술 지원을 제공해드립니다. 기존의 레거시 환경을 오픈소스로 전환하는 경우에 저희는 최적의 전환 모델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스템과 업무의 복잡도를 고려해보면 3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포함해서 기술적으로 전환에 문제가 없는 시스템은 오픈소스 미드레이어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팀엑스 소프트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오픈소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핵심 업무 기능들이 필요해서 상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기존 오픈소스에서 제우스 등 저희의 슈퍼프레임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타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오픈소스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우스 등 슈퍼프레임을 통해서 높은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미 저희 상용 제품들에 대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라이선스를 재활용하도록 하는 정책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한 상황이든 팀엑스 소프트는 통합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툴 기반의 전환 용이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전환 시에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개발했던 애플리케이션 코드나 시스템 설정 등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버 벤더나 특정 버전에 의존하는 코드, 자바 버전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코드 등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툴은 이러한 것을 점검하여 표준이 아닌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설정 시에 변경을 해야 될 사항들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변경이 얼마나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 공수가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등까지 분석해서 리포팅을 해주기 때문에 전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툴은 커맨드 방식, 웹 방식, 개발 툴인 이클립스의 플러그인이 되는 방식 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 부문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전환 툴이 제공되고 있고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 등으로 전환 툴을 확대해 나가고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는 고객분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해 드릴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전환 또는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변경이나 장애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엔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큰 문제가 되었던 로우4j와 같이 아주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팀엑스 소프트는 상용 제품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합니다. 당사의 R&D와 QA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글로벌 벤더나 커뮤니티의 지원을 기다려야 하는 다른 업체와 달리 저희는 저희 연구소에서 코어 엔진 레벨의 소스코드 분석 및 예외 원인 분석을 수행하여 신속하게 워크어라운드를 제시하는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또한 24시간 가동되는 저희 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이런 지원을 위해 팀엑스 소프트는 제품에 대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이슈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제품과 관련된 고객의 VOC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소, QA, 기술 지원이 같이 사용하는 제품 시스템입니다. 오픈소스인 하이퍼프레임도 같은 체계를 통해 지원하게 되므로
고객분들은 이슈에 대해 선진적인 프로세스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는 자동으로 지식화되어 추후에 고객사에 제공되도록 지식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오픈소스 동향들을 포함하여 화이트페이퍼 등의 지식 서비스도 연내에 곧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하이퍼프레임의 간단한 특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하이퍼프레임을 통해 어떤 고민들을 해결하셨는지 구체적인 사례 6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4개는 공공부문 사례이며 마지막 2개는 민간부문 중 금융권 고객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업무는 복잡하지 않지만 대국민 서비스이고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구축과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 사례였습니다. 웹서버가 60대,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180대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 접속자 7만 2200 TPS의 운영 규모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하이퍼프레임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 아래쪽을 보시면 클라우드 인프라로 KT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표로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외에도 저희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니아에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통합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총 154대의 와스와 114대의 웹서버를 하이퍼프레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와스는 70%, 웹서버는 50% 정도 전환이 완료되어 세종도시교통공사, 전라남도청 등 니아 입주기관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사업에 200대의 와스와 286대의 웹서버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분기별로 특정 시간에 선착순으로 교육 수강 신청을 받기 때문에 수강 신청일에 많은 접속자 발생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오픈소스 기반의 유연한 클라우드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을 통해 수강 신청일 2-3시간 동안 증설한 후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비용을 절감하고 티맥소프트가 제공해드리는 최상의 유지보수 서비스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통합인증정보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객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시 1차적으로는 외산 오픈소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티맥스가 가진 미드웨어 시장 1위라는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입하게 된 사례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하이퍼프레임을 적용한 한국물기술연구원은 최적의 오픈소스 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티맥소프트의 전문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사례는 22년 제2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 구축 사업 중 하드웨어 1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클라우드 환경을 공동 구축하여 중복 투자 및 공동 활용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후 장비를 개선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회는 G클라우드 내 클라우드 스택이 외산 제품 풀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소프트웨어인 하이퍼프레임이 국산 오픈소스 풀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공공기관 클라우드의 주요 업무에 적용할 오픈소스로 외산만 생각해왔다면 이제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가 책임지고 오픈소스 솔루션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금융권 차세대 프로젝트의 선도 과제로서 전사 표준화 차원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플랫폼까지 제공했던 사례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차세대 금융 업무 시스템을 위해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해야 하고 어떤 상용 솔루션을 사용해야 하는지 선정하고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작업부터 일반 업무 개발자들이 쉽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습니다. 개발자들이 금융사 내부에 다른 업무 시스템과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코딩이 필요한데요. 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을 했고, 이러한 표준 프레임워크는 클라우드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새롭게 개발하는 업무들의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역시 금융권에서 하이퍼프레임 기반 선도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사례로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최적화한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위해서는 최소 5가지 유형의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을 고객분들이 직접 최적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사례는 대규모 금융 플랫폼에서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플랫폼과 오픈소스 플랫폼 하이퍼프레임을 기반으로 오픈소스를 선정하고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거치며 하이퍼프레임이 검증되고 고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비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팀엑스소프트는 오픈소스 미드레이어 플랫폼 하이퍼프레임과 상용 미드레이어 플랫폼 슈퍼프레임을 양대 축으로 넘버원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컴퍼니를 목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슈퍼프레임은 플랫폼 가상화와 미드레이어 통합을 통해 엔터프라이즈급 MSA 시스템 구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용 플랫폼입니다. 현재 금융권 차세대 등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추진 중이며 컨설팅, 교육, 기술 지원 등 자체 서비스 강화와 파트너 에코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현재 미드레이어 시장 46% 점유율에서 2024년까지 70% 점유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이퍼프레임은 국내 시장에서 레드햇을 넘어서는 디팍토 스탠다드 오픈소스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AWS, GCP 등 글로벌 CSP 및 NCP, KT, NHN 등 국내 CSP 상에서 MSP 사업도 확대하여 2024년에는 오픈소스와 MSP 시장의 넘버원 기업이 되려 합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치고 하이퍼프레임 관련해서 자주 문의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 저희 연구실 장우성 상무님과 공공사업부 개발팀을 맡고 계신 양범모 상무님께서 Q&A 세션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전환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팀엑스 소프트의 자체 기술력, 경험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전환의 해결사, 하이퍼프레임의 모든 것 세션입니다. 네, 이번 세션은 그동안 하이퍼프레임에 대해서 고객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모아서 Q&A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프레임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은 장우성 상무님께서, 서비스 관련 내용은 양범모 상무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고객에게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프레임은 어떤 제품이며 서비스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엑소프트는 미드레이어 대부분의 영역을 커버하는 전문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구소, QA, 기술 지원 조직을 통해 제품 개발에서 테스트 검증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는 검증한 오픈소스 제품을 바탕으로 웹서버, WAS, IMDG, 인터페이스 영역에 이르는 제품을 스위트 형태로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스위트라고 표현한 거는 모든 제품들을 개별로도 통합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통합 설정 및 관제를 할 수 있는 하이퍼프레임 매니저와 전환 툴인 티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상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구소, QA, 기술 지원 조직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소에서는 제품 개발 이외에 소스 레벨의 제품 검증 및 이슈 분석을 지원합니다. QA에서는 상용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 검증 및 이슈 처리를 지원합니다. 기술 지원 조직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화된 인력이 전환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객분의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프레임이 지원하는 오픈소스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프레임은 미드레이어 영역의 제품을 모아서 제공하는 스위트 개념의 제품입니다. 웹서버는 아파치, 엔진엑스, 와스는 톰캣, 와일드플라이, 그리고 미드레이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IMDG는 레디스,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인터페이스는 카프카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오픈소스들을 통합 설정 및 모니터링하는 제품으로 하이퍼프레임 매니저를 제공합니다. 하이퍼프레임 매니저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을 모두 제공하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호스트 매니저라는 모듈을 이용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쿠버네티스와 연계하여 설정, 제어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엑스 소프트에 슈퍼프레임이라는 제품도 있던데 하이퍼프레임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슈퍼프레임과 하이퍼프레임 모두 스위트 형태의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웹서버, 와스, IMDG, 프레임워크, 모니터링 영역의 제품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웹2B, 제우스, 슈퍼캐시, 애니링크, 애니API, 프로젝트, 슈퍼프레임 매니저와 같이 팀엑스에서 제공하는 상용 제품의 스위트가 슈퍼프레임, 그리고
아파치, 엔진엑스, 톰캣, 와일드플라이, 레디스, 카프카, 스프링 같이 오픈소스로 구성한 스위트의 통합 설정 및 관제를 제공하는 하이퍼프레임 매니저를 같이 구성한 제품이 하이퍼프레임입니다. 슈퍼프레임에서는 상용과 오픈소스를 섞어서 사용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사 미들웨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이퍼프레임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사용하던 미드레어는 하이퍼프레임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제품 종류별로 오픈소스에서 상용 제품이 이르기까지 하이퍼프레임으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왼쪽 위에 있는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각각 영역에 있는 제품들이 하이퍼프레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상용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이퍼프레임으로 전환될 때 일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전환을 진행할 때 전환 툴을 제공하여 전환 툴을 통해 리포트를 뽑을 수 있으며 보다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아래쪽에 표시된 그림을 통해 전환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다양한 전환 경험을 통해 전환을 저희가 다양하게 진행해 왔으며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이슈 없이 전환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이퍼프레임과 시장의 일반적인 오픈소스 기술 지원에 가장 큰 차이점을 여쭙는 고객분의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티맥소프트는 미드웨어 전문 회사로 안정성 있는 상용 및 오픈소스 미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우수한 자체 엔지니어를 통해 타사보다 월등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픈소스 미드웨어 기술 지원의 경우 주로 업무 시간 중심으로 협력업체를 통한 기술 지원을 지원하고 있어 주말 또는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장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티맥소프트는 상용 미드웨어와 동일하게 24시간 365일 기술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 고객이 미드웨어 기술 지원 및 장애 복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섯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프레임 서비스 등급별 기술 지원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퍼프레임 서비스 등급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버, 골드, 플래티넘으로 구분되며 등급의 기준은 지원 시간 및 방식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실버 등급은 이메일, 전화를 포함한 원격 지원으로 8시간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골드 등급은 원격 30시간, 방문 8시간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의 경우 컨설팅 및 정기 점검을 포함한 시간에 관계없이 연간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등급에 관계없이 제품에 대한 기술 문서 그리고 기술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프레임이 제공하는 기술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고 남겨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티맥소프트의 기술 지원의 목표는 고객의 시스템의 최적 운영 환경을 유지하고 장애 없는 무중단 운영, 그리고 운영에 따른 최소 인력 비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프레임 신규 및 전환 이후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운영에 경험 있는 인력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밀한 연락 체제를 유지하고 협의를 통해 기술 지원을 수행하며 이슈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 등급에 따른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정기적인 예방,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지원은 티맥소프트만의 상용 수준의 기술 지원으로 24시간 365일 콜센터를 운영하고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를 투입하여 예방 점검 및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사에 최고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프레임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제품은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이퍼프레임은 미드웨어 오픈소스 제품 기반으로 모니터링 및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기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제품 자체의 라이선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구축 및 전환, 장애 지원 등과 같은
기술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만 기술 등급에 따라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운영되는 오픈소스와 차별화하여 하이퍼프레임은 티맥스 소프트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하이퍼프레임 매니저를 통해 오픈소스를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으며 플래티넘 등급 기술 지원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사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프레임은 클라우드를 지원하는데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이퍼프레임은 고객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KT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가비아, 카카오 등 다양한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의 버전업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연구소 및 QA 검증을 통해 신규 버전의 오픈소스가 포함된 하이퍼프레임을 신속히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여 고객이 새로운 버전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이 티맥스의 하이퍼프레임 제품이 다른 오픈소스 제품과는 차별화되어 어떻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고객을 지원하는지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티맥스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효과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한 걸음에 다가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렇게 세 분께서 발표하시는 동안에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혹시 질문 주신 사항에 답변을 받지 못하셨다면 아래에 보이는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티맥스 담당자가 빠른 답변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다양한 경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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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